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크로마토그래피의 어플리케이션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주요 내용은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하여 크로마토그램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크로마토그램에서는 X축이 머무름 시간으로 나타내고 Y축은 시그널, 인텐시티로 놓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크로마토그램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크로마토그램에서 이걸 피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피크가 보게 되면은 브로드닝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크로마토그래피에서 피크가 넓어지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고 그 이유와 관련해서 하나의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반 딤터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반 딤터 이퀘이션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세 가지 요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요인은 두 이동상과 고정상 사이에서의 질량 이동에 의한 확산으로 인해서 피크가 브로드닝 넓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우리가 어떤 분자의 디퓨전 현상, 확산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를 우리가 longitudinal diffus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로 확산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피크가 브로드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에디 디퓨전이라고 이야기하는 멀티 패스 이펙터, 즉 소용돌이 확산 또는 다통로 효과에 의한 확산으로 인해서 피크가 이렇게 샤프하게 놓지 않고 피크가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이와 같이 넓어지는 브로드닝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인자인 질량 이동 확산, 매스 트랜스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고정상, 칼럼 안에 충진되어 있는 패킹 머티리얼에 있는 그 고정상과 그리고 이동상은 그 고정상의 포 사이를 통과해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용질이 고정상과 이동상, 이 이동상 사이에 평형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매스 트랜스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이 이 평형 시간에 평형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충분히 주을 때만이 우리가 좋은 분리도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상의 속도가 커지게 되면은 질량 이동, 즉 상평형이 불충분해져서 분리도는 감소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용질 분자는 이동상에서 고정상으로 그리고 고정상에서 이동상으로 이동을 할 때 분포 평행에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피크가 브로드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분포 평형이 느리게 일어날수록 매스 트랜스퍼는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포 평형이 유속에 비해서 느리면은 용질띠의 앞부분하고 뒷부분의 분포 평형 계수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크 브로드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동상의 이동 속도가 낮은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칼럼에 충진되어 있는 입자, 패킹 머티리얼, 파티클이 되겠죠. 파티클이 작은 경우에는 그 영향이 역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의 경우에는요, 이동상의 속도가 빠른 경우가 되겠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동상의 속도가 느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동상의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실제 이동상과 고정상 간의 서로 용질 분자 이동의 상의 평형이 잘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피크 브로드닝 현상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동상의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실제 고정상하고의 상평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동상이 빨리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이 피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넓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매스 트랜스퍼 또는 질량 이동 확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세로 확산이라고 하는 롱지튜디널 디퓨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는 자연적인 확산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상의 속도 그리고 시료 입자의 확산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이동상의 유속이 느리면 느릴수록 그로 인해서 그리고 칼럼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와 같은 세로 확산은 증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로 확산은 이동상 그리고 고정상 모두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실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하고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용질 분자가 가스 상태에 있고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리퀴드 상태라고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가 액체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기체에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이 세로 확산이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HPLC의 경우 유속이 느리기는 하지만 시료와 이동상이 액체이므로 확산성이 기체에 비해서는 감소해서 상대적으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비해서는 영향이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동상 내 용질 분자의 확산 개수가 이 세로 확산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실제 확산 개수는 액체 이동상보다는 기체 이동상에서 훨씬 더 증가하는데 대략 10의 4성배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피크가 넓어지는 아주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세로 확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세 번째로서는 AD 디퓨전, 우리 이를 소용돌이 확산 또는 다통로 효과에 의한 확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칼럼의 시작 지점에 모든 어넬라이트가 동시에 출발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이 이제 검출기에 해당하는 디텍터 쪽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죠? 하게 되면은 이 칼럼 안에 이제 패킹 머티리얼, 파티클로 충전이 되어 있는데요. 어넬라이트가 이와 같이 아주 짧은 경로를 통해서 칼럼을 통과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매우 빨리 용출이 되게 되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매우 이동 경로가 길게 해서 나오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늦게 용출이 되게 되겠죠. 이쪽이 타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입자들은 사실은 평균의 이동 경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분포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의 이동 경로로 놓는 것이 가장 많은 분포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피크가 이와 같은 현상으로 부르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통로 효과에 의한 확산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다통로 효과에 의한 확산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일정 크기의 작은 구형의 충전 입자를 작은 내경을 가진 칼럼에 충전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칼럼의 길이가 짧을수록 이 다통로 효과에 의한 확산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소용돌이 확산을 이동상의 유속하고는 유속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모세관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캐필러리 칼럼이 되겠죠. 모세관 칼럼의 경우에는 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오픈 튜블라 형태가 되겠습니다.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통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GC의 모세관 칼럼의 경우 이 다통로 효과에 의한 확산은 이론적으로 제로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가 질량 이동, 세로 확산, 소용돌이 확산 이 세 가지 요인을 다 고려해서 하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Y축을 우리가 이론단의 높이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X쪽을 유속 또는 보통 리니어 벨로시티, 선속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소용돌이 확산의 경우에는 유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쭉 평형하게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질량 이동의 경우에는 유속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로 확산의 경우에는 유속에 반비례해서 감소되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합치게 되면 하나의 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h는 여기서 이론단의 높이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론단의 높이는 소용돌이 확산 더하기 리니어 벨로시티 분호 세로 확산 더하기 질량 이동 곱하기 리니어 벨로시티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이 식을 우리는 반딤터 이큐에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반딤터 이큐에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분석에서 가장 해상도가 좋은 또는 분리도가 좋은 또는 피크의 모양이 가장 좋은 그와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가장 이론 단위 높이가 가장 낮은 지점, 이 지점이 우리가 분석에 가장 적합한 최적 유속에 해당되는 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세관 칼럼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소용돌이 확산 A의 텀은 제로가 되겠죠. 이것 텀은 없이 이 두 가지만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요. 자, 그 다음은 레졸루션, 분리도 또는 해상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상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선택성, 그리고 용량 인자, 그리고 에피션시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GC를 이용을 하든 또는 HPLC를 이용을 하든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크로마토그램을 최종의 결과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크로마토그램은 X축은 머무름 시간, 타임이 되겠고요. Y축은 인텐시티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어떤 피크가 나타나게 되겠죠. 피크 A가 되겠고 피크 B가 되겠습니다. 이때 분석 시작 지점부터 피크 A가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TR이 되겠죠. 이 TR을 그 성분의 머무름 시간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용매 분자, 즉 머무르지 않는 피크 용매가 되겠죠. 용매의 머무름 시간, 용매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T0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T'R이라고 하면은 원래 어떤 성분 피크 A의 머무름 시간에서 용매 분자의 머무름 시간을 빼준 값이 되겠죠. 이게 T-R이 되겠는데 이는 실제 이 A라는 성분의 실제 머무름 시간 또는 보정 머무름 시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라고 하는 것은 이 베이스 라인에서의 이 피크의 너비를 우리는 W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표를 가지고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커패시티, 용량 인자, 그리고 선택성, 셀렉티비티, 그리고 분리도, 레졸루션 값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용량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성분 A의 보정 머무름 시간을 용매 분자의 머무름 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피크가 나왔을 때 두 피크 간의 분리도를 우리는 선택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이 B 성분의 보정 머무름 시간을 A 성분의 보정 머무름 시간으로 나누어 주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알파가 크면 클수록 셀렉티비티는 훨씬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리도,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피크 A의 베이스라인에서의 넓이 그리고 피크 B의 베이스라인에서의 넓이를 더한 다음에 두 피크 간의 머무름 시간의 차이 델타 T에 곱하기 2를 해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즉 R은 2 델타 T 나누기 W1 더하기 W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하나 파라미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패시티 팩터, 우리는 용량 인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K'으로 정의를 합니다. K'이 의미하는 바는 시료의 머무름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단일 용매를 이용한 분석의 경우에 K'은 통상 2에서 10의 값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K'이 0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상에 지체되지 않는 물질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K'이 5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용질 분자가 이동상보다는 고정상에 5배 더 오랫동안 머무는구나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머무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유속에서 시료에 따라 특징적인 값이 되겠죠. 그러므로 용량 인자는 평형 상태에서 고정상과 이동상에 존재하는 시료 성분의 상대적인 농도의 지표가 되는 어떤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예를 가지고서 커패시티 팩터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피크 A, 피크 B가 있을 때 A에 대한 커패시티 팩터, B에 대한 용량 인자 값을 따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KA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성분의 머무름 시간 2.2가 되겠죠. 머무름 시간 빼기 용매 분자의 머무름 시간을 빼주고 그 다음에 나누기 용매 분자의 머무름 시간이 되겠습니다. 용매 분자가 0.2니까 0.2분의 2.2 빼기 0.2를 하게 되면 2.0이 되겠죠. 0.2분의 2.0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A의 커패시티 팩터가 되겠죠. B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게 되면 0.2분의 5.4가 B의 커패시티 팩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성 또는 분리인자 알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인접한 성분들의 고정상에 대한 머무름 시간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고정상은 다양한 선택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선택성 값은 칼럼의 온도라든지 이동상의 종류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파가 1이 나온다라면 두 성분은 전혀 분리가 되지 않고 정확하게 중첩되어서 놓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 값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B 성분의 보정 머무름 시간 나누기 A 성분의 보정 머무름 시간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이론 단수 그리고 칼럼의 효율이라고 하는 에피션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크로마토그램을 얻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크가 나왔어요. 피크가 나왔을 때 이 피크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TR이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W라고 하는 것은 베이러스 라이너스의 이 피크의 너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W 2분의 1이 있는데요. 이건 이 피크의 2분의 1, 즉 50% 위치에서의 피크의 폭을 우리가 W 2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피크의 절반 높이에서의 피크의 너비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론 단수 HETP가 있어요. The height equivalent to a theoretical plate. 이론 단수. 이론단의 높이가 되겠죠. 이론단의 높이를 나타내며 약해서 H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 이론단의 높이 H는 낮은 값을 가질수록 칼럼의 효율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L이라고 하는 것은 칼럼의 길이, N은 이론 단수라고 했을 때 N이라고 하는 것은 16 곱하기 머무름 시간 나누기 베이스라인의 피크의 너비의 제곱이 되고요. 이거를 2분의 1 위치에서의 너비를 가져오게 되면 5.54의 머무름 시간 나누기 W 2분의 1의 제곱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게 되면 이론단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상도하고는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론단 왜 이론단이라고 하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피션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칼럼의 성능을,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파라미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우리는 이론단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하게 되면은 실제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정유 공장에서 원유를 가지고 들어와서 정제해서 정제를 하는 정유탑이 있습니다. 이 정유탑의 모양을 보여준 건데요. 이 정유탑은 결국은 이 원유를 가지고 와서 히팅을 하게 되면 보일링 포인트가 가장 높은 것이 위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놓은 것이 결국은 가스 성분이 될 거예요. 가스보다 밑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자동차에 사용하는 휘발유가 가스보다는 보일링 포인트가 좀 낮겠죠. 그리고 경유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보다는 더 낮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일링 포인트의 차이에 따라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정유탑에는 이와 같은 플레이트를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휘발성이 가장 높은 것이 가장 위에 단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휘발유 같은 경우는 이만큼, 그리고 경유는 이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전혀 휘발하지 않는 성분들도 존재를 할 거예요. 그와 같은 성분들은 우리가 아스팔트, 우리 도로에 포장하는 아스팔트를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하죠. 이와 같은 정유탑에는 이것들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각각의 성분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플레이트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정유탑에는 10개의 플레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유를 10가지 성분으로 분리를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칼럼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칼럼의 경우에도 그림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중간에 플레이트와 같은 것들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7개의 플레이트가 존재하는데, 플레이트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플레이트와 플레이트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플레이트 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GC나 LC에서 사용하는 칼럼의 경우에는 그냥 이 칼럼 안에 파티클이 충전 물질이 충전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이와 같은 플레이트가 실제적으로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칼럼에다가 어떤 믹스처를 주고 나서 칼럼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그 믹스가 분리가 돼서 크로마토그램을 얻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어떤 플레이트가 없음에도 우리가 결과물은 이것처럼 분리가 되는 것처럼 분리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칼럼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플레이트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플레이트를 시오레티칼 플레이트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칼럼 안에 있는 이 시오레티칼 플레이트의 이 수가 많으면 n이 되겠죠. n이 높으면 높을수록 분리도가 더 높게 나올 거예요. 근데 칼럼의 길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n이 높기 위해서는 이론단의 높이는 낮으면 높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론단의 높이하고 해상도하고는 반비례 관계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론 단수 변화에 따라서 피크 모양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단수가 5,000일 때 그리고 20,000일 때 피크의 모양을 보게 되면은 더 샤프하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훨씬 해상도가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론 단수가 높을 때는 또 오른쪽에 피크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론 단수가 낮아지게 되면은 피크가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 단수가 더 큰 칼럼을 사용할수록 아래쪽과 같은 좋은 분석, 크로마토그램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칼럼의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봉우리의 폭이 좁을수록 더 우수하겠죠. 이렇게 넓은 것보다는. 그죠? 그리고 이론 단수가 더 많을수록 우수할 거예요. 그리고 이론 단의 높이는 더 작을수록 우수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칼럼의 성능은 칼럼의 내경이라든지 고정상의 두께, 이동상의 종류, 이동상의 유소,
그리고 칼럼의 온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분리도라고 하는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션시 값에도 영향을 받고 용량 인자에도 영향을 받고 셀렉티비티 팩터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R이 1.5 분리도가 1.5게 되면은 두 피크가 실제 베이스라인에서 세퍼레이션을 보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R의 값이 1.5보다는 커야 두 피크가 베이스라인 상에서 분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 단수의 루트에 비례를 하게 되고 칼럼의 길이의 루트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칼럼의 길이가 4배 증가하게 되면 분리도는 2배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리도라고 하는 것은 이론 단수, 분리 인자, 그리고 평균 용량 인자에 의존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대칭 인자 asymmetric factor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AF 값이 1이 되게 되면은 이 중앙치를 중심으로 해서 가우시안 분포, 양쪽이 동일한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테일링도 없고 프론팅도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은 크로마토그램에서 이렇게 테일링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앞에가 긴 프론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테일링이 발생하는 경우 AF 값은 1보다 크게 되고 프론팅의 경우에는 AF 값이 1보다 작게 된다고 합니다. 이 AF 값을 계산하는 공식은 A분의 B라고 해서 이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10% 높이에서의 피크의 너비의 비로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상 내의 용질 분자의 농도하고 고정상 내 용질 분자의 농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농도가 이와 같이 비례관계에 있을 때는 대칭형의 피크 모양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용질 분자가 이동상 내에 더 많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테일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고정상에 더 많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프론팅이 더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실제 분석용 칼럼으로부터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프렘용 칼럼으로 우리가 스케일링업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어떤 파라미터 또는 계산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샘플의 양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석용 칼럼에서의 시로 로딩량 분어 분치용 칼럼에서의 시로 로딩량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용 칼럼의 반경의 제곱 분어 분치용 칼럼의 반경의 제곱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경이 0.5cm인 칼럼에 2mg을 로딩하고 있다라면은 내가 20mg까지 스케일링업을 더 크게 하고 싶어요. 그때 필요한 칼럼의 내경은 계산을 하게 되면 1.58cm가 나오게 됩니다. 또는 칼럼 내경이 1cm이고 시로 로딩량이 1mg이라고 했을 때 내가 25mg까지 스케일링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은 1이 되고 여기는 x가 되겠죠. 여기도 1의 제곱이 되고 x, 그 다음에 여기는 25가 되고 여기 x의 제곱이 되겠죠. 거기서 x 값을 계산하게 되면 r은 5cm, 즉 5cm 내경을 가진 칼럼을 사용하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속도 역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볼륨 플로우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 칼럼의 단면적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경이 1cm일 때 유속이 1mm라고 한다라면은 내경을 0.5cm로 줄이게 되면 유속이 얼마가 될까요? 계산하게 되면 0.5ml/min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HPLC 분석용 칼럼에서는 내경을 4.6mm짜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유속은 보통 1mm를 흘려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매스에서 사용되는 칼럼의 경우에는 내경을 2mm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최적 유속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계산을 하게 되면 0.189ml/min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2mm 내경을 가진 매스용 칼럼에서 유속은 보통 우리가 얼마를 흘리게 되냐면 0.2ml/min이 되는데 실제 계산치하고 유사한 값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분석용 칼럼이 되겠고요. 공장에서 분치용 프렘용 칼럼의 경우 이렇게 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칼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의약품들을 대량으로 정제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크로마토그래피를 하게 되면 정량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 분석도 할 수가 있는데요. 정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은 코크로마토그래피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뭐 커피를 분석을 하니까 카페인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합시다. 피크가 나왔어요. 이게 카페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시료에다가 카페인을 넣어주고 또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같은 위치에서 피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물질이 카페인일 확률이 매우 높게 되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코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정량하기 위해서는 또 질량 분석기를 사용해서 질량 스펙트럼을 얻어서 실제 하게 되면 정성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질량 분석 스펙트럼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윌리 NIST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라이브러리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 스펙트럼이 어떤 카페인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보다 정확한 구조 동정을 위해서는 NMR을 이용을 해야 돼요. 이는 성분을 분치한 다음에 NMR로 정확하게 구조를 동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료를 분치한다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근에는 LC-NMR 매스라고 하는 것이 상용화 되어 나와 가지고서 실제 시료를 분치하지 않고 바로 분석을 하면서 NMR 스펙트럼과 매스 스펙트럼을 동시에 얻어서 이 스펙트럼 해석을 통해서 그 물질의 구조를 알아낼 수 있는 정성 분석법이 현재 사용이 되고도 있습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조건을 최적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동상의 종류나 유속 또는 액체 고정상의 종류나 두께 또는 고체 고정상의 충전 입자의 크기나 모양, 칼럼의 형태, 길이, 내경 또는 칼럼의 온도 이와 같은 요인들을 다 잘 맞춰 주어야만이 우리가 좋은 크로마토그램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팁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